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정부가 제2의 중동 붐을 통해서 경제를 살려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건설로 일으켰던 1차 붐과는 달리 의료나 IT 수출 같은 종합적인 붐을 일으켜보겠다는 것이고요. 또 청년들의 일자리도 거기서 만들어 보겠다는 건데 취지 아주 좋습니다. 현실화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죠. 전 세계적인 금리나 붐은 좀 사그러들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은 합리적인 확신이 생길 때 금리를 올린다고 했으니까 아주 빨리 올릴 것 같지는 않는데요. 어쨌거나 통화정책의 고삐는 슬슬 졸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공교롭게 금리를 내렸는데 말이에요. 금리 내리기에 다 달려들었던 유럽 국가들도 이제는 동결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결제도 붐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죠. 애플페이에 이어서 삼성도 갤럭시에 결제 기능을 넣을 예정이고요. 페이스북도 메신저 송금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미국인들의 애플페이 실사용률은 미미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삼성이 이 시장을 한번 도전해 볼 만도 할 것 같습니다.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붐입니다. 네, 단기 부동자금, 이게 투자처를 찾지 못해서 부유하면서 생긴 돈인데요. 이 돈이 현재 800조 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기준금리 사상 최초로 지금 1%대까지 떨어지면서 시중에 더 많은 자금이 풀릴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의 기대도를 하면은 이게 투자나 소비 또 자산 시장으로 흘러가야지 경기가 활성화될 텐데 움직이지를 않는다고 하네요. 이게 왜 그런 건지, 그리고 이게 투자처를 못 찾는다면은 또 알맞은 투자처는 어딘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잠시 후 3, 4부 금융기획에서 부동자금 8조 시대 투자는 어디로? 라는 주제로 전문가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차원이 다른 TV LG OLED.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서 자연색 그대로 보여주는 TV입니다. 차원이 다른 LG OLED TV. 하얀 쌀에 옛 어머니의 지혜가 더해지면 들리세요? 한 방울도 뺏기지 않는 빨간 쌀의 능력. 촉촉해지고 싶은 만큼 촉촉해져요. 진한 보습이니까 한율 진액스킨. 김윤경의 생생경제 베러앤디퍼런트 르노 삼성 자동차 제공으로 1부 시작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금 시장이 조정을 받았나요? 네네, 조금 조정받았습니다. 근데 네. 0.65포인트이기 때문에 거의 횡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전일과 똑같은 2037.24포인트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어땠어요? 예, 코스닥은 640.08포인트로 오히려 코스닥은 많이 올랐습니다. 1.31%, 그러니까 8.2포인트 정도 이제 상승을 하면서 그동안 한 3일간 코스닥이 빠졌었는데, 오히려 코스피는 좀 쉬고 다시 코스닥이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오늘 수급은 어땠어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을 좀 갖는 이런 모습이고, 아무래도 유럽의 QE가 이제 시작이 되고,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도 좀 완화가 되면서 네. 글로벌 유동성이 이제 돈이 이제 많이 풀리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 한 6일간 순매수를 보이면서 오늘도 2,100억 원어치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코스닥도 같이 이제 사는 모습이었는데, 코스닥은 이틀 연속적으로 이제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한 720억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하면서 공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기관은요?
기관은 좀 팔았습니다. 네. 외국인이 사면서 오히려 기관은 좀 파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기관 중에서도 투신 쪽이 1,800억 원으로 좀 매도세가 좀 다소 많았다. 이렇게 보실 네. 수가 있겠고, 기관계 전체로는 2,237억 원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을 좀 보시면 외국인은 이제 사고 있는데 주로 이제 공모형 펀드 같은 네. 경우가 2,000선을 이제 돌파한 이런 모습에서는 약간은 좀 환매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환매 물량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샀고 개인이 오히려 1,000억 정도를 파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그 시장이 조정까지는 아니고 그냥 횡보하는 정도의 모습을 보여줬다면은 뭐 시총 상위 종목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큰 변화는 없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상위 종목들은 약간의 좀 조정세를 좀 보였고요. 예. 삼성전자는 뭐 146만 원 정도로 기록한 한 0.4% 정도 빠졌고 현대차는 한 1.6% 정도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뭐 시총 상회주는 뭐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특징적인 점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약 업종의 상승세가 상당히 좀 두드러졌습니다. 최근에 지난주부터 뭐 계속되는 이런 그 제약사들의 상승폭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LG 생명과학 그리고 녹십자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뭐 상한가를 기록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한국의 이런 제약 업종들이 최근에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제약주는 조금 더 오를까요? 제가 뭐 판단을 뭐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수출 계약건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은 이제 없었던 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수출 계약건들이기 때문에 뭐 고령화 전체적으로 더불어서 한국의 제약의 시가총액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뭐 전체적인 뭐 고령화 이슈 그리고 그동안은 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내수의 좀 부재였다면 이제는 좀 수출주로서 어떤 변모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다음 주에 뭐 특별한 이슈들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유럽 쪽에 경제 지표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미국 쪽은 오히려 경제 지표가 잘 안 나오면 안 나올수록 금리 인하가 연기된다라는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오히려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고요. 중국과 유럽 쪽에도 경기 지표가 있는데 약간은 좀 슬로우한 그러니까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은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H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도 시황 얘기를 했는데 증권사들한테 물어보면은 언제나 좋다, 앞으로 오를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장밋빛 전망들을 많이 내놓거든요. 그렇죠. 사라라는 건데 사야지 수수료 수익이 남으니까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아무래도 매수를 추천하는 보고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무언가를 사면 무언가는 반드시 팔아야 될 텐데 그렇죠. 그리고 경기가 아무리 좋아도 안 좋은 종목이 있을 것이고 경기가 안 좋으면 그런 종목이 더 많을 텐데 증권사의 이 조사 분석 보고서 리포트라고 그러죠. 여기 보면은 늘 매수 의견은 있고 매도 의견은 별로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국내에는 매도 의견을 내면은요 기사화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투자자들한테 올바른 과연 이게 리포트인가, 투자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리포트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그 신뢰성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증권사 협회죠. 그러니까 금융투자협회가 앞으로 증권사들이 투자자들한테 제공하는 이 리포트, 조사 분석 리포트는, 비율, 각각 비율. 지금 보면은 매수가 있고, 중립이 있고, 매도가 있는데요. 과연 이런 의견을 몇 개씩 냈는지 이 비율을 앞으로 공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네. 이제 투자 의견을 할 때, 투자를 낼 때 이것이 매수인지, 중립인지, 예. 매도인지 3단계로 구분을 해서 표시를 꼭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 투자 의견이 포함된 리포트에 이 증권사는 그러면 매수가 몇 %이고, 중립이 몇 %이고, 매도가 몇 %인지 이거를 공개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아마 지금 상태에서 이거 한다면 아마 매도는 거의 뭐 아주 미미한 비율로 나올 것 같고 네. 다 대부분 매수 아니면 중립으로 나올 것 같은데 이거를 공개함으로써 앞으로는 증권사들이 매도 의견도 내고 매수 의견도 내고 그걸 좀 더 신뢰성을 높이고 증권사들의 좀 이 리포트의 책임성 네. 이런 거를 높이게 한다는 그런 취지인데요. 교묘하게 표현을 바꾸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이 비중 축소 이게 사실상 이제 매도 의견이라고 비슷한 건데 네. 매도라고 안 쓰고 비중 축소라고 쓰죠. 그렇죠. 그다음에 시장 수익률 상회 이것도 뭐 좀 좋은 취지인데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물론 잘 알겠습니다만은 이런 표현을 쓰더라도 이게 매수인지 중립인지 매도인지 이걸 반드시 병행해서 명기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각 증권사별로 앞으로 최근 1년간의 투자 의견 비율을 종합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증권사별로 비교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취지고 이거는 시행은 5월 29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금투협 홈페이지에 네, 가서 볼 수 있는 네, 건가요? 예. 금투협 홈페이지에서 비교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좀 비교를 하면은 신뢰도가 어느 정도는 좀 더 높아질 거는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경제를 살리자는 의지는 굉장히 확고한데, 그래서 지금 10조 원의 경기 부양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신규 자금 투자가 아니라 그동안의 걸 다시 한번 종합 정리해서 발표한 거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당겨 쓰는 것도 있고 그런 건데요. 네. 예, 오늘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경제장관회의가 열려가지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이 새 경제정책 방향이 나온 지 이제 뭐 3개월도 채 안 됐고, 근데 이미 지금도 확장적인 경기 정책을 쓰고 있는데 돈을 더 풀겠다라는 건 그만큼 지금의 경기 상황이 안 좋다라는 그런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선 예산을 보면은 대부분 경기가 안 좋을 때는 1년 예산을 12로 나눠가지고 매달 균등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네. 안 좋을 땐 좀 많이 당겨서 쓰죠. 그래서 그렇죠. 상반기에 대부분 많은 예산. 올해 같은 경우에 전체 예산 집행 대상 예산이 313조인데 이 중에 상반기에 183조 원을 지금 쓰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58% 정도를 지금 쓰게 돼 있는데 상반기에 사용하는 금액을 2조 원 정도 더 늘리겠다. 그래서 조기 집행률 목표치를 58%에서 58.6%로 올리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태고요. 거기다가 지금 작년에 새 경제침 출범 이후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46조 원짜리 정책 패키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이제 남아 있는 것들이 좀 있는데 상반기에 원래 5조 5천 정도를 쓰려고 했는데 이거를 6조 6천억 원까지 또 1조 원 늘리고 네. 또 민간 소비와 투자를 자극하기 위해서 공기업들이라든가 뭐 산하금융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한 또 7조 원 정도를 집행을 하고 그래서 토탈 한 10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네. 자금 집행을 한다는 건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정부가 뭐 몇 조 원 푼다, 10조 원 푼다, 20조 원 푼다라는 게 별로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만 예. 이것이 가져오는 뭐 실질적인 효과도 그렇고 약간 뭐랄까요 이런 발표가 나오면 자꾸 기시감이 들죠. 그리고 네. 3조는 재정에서 투자가 되는 게 맞는데 네. 나머지 7조는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뭐 정부 산하기관에서 뭐 하겠다는 거니까 뭐 하긴 할 텐데 네. 과연 이 돈이 더 중요한 거는 과연 10조, 20조 원이 아니라 이게 과연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죠. 이것이 예. 실질적으로 내수를 살리고 서민 경제를 좋게 하고 하는 쪽으로 제대로 이 돈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뭐 10조 풀다, 20조 푼다 할 경우에 경제 주체들에게 어쨌든 정부가 경제를 살리려고 애쓴다라는 뭐 최소한의 위안은 네. 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경기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 돈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네. 구석구석 스며들고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를 살린다는 의지의 확인은 다시 한번 해본 걸로 알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앱 장터라는 게 생긴다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지금 휴대폰을 쓰시는 대부분 이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그 아이폰 자체에 앱 장터가 있죠. 예. 그다음에 구글 안드로이드 폰을 쓰시는 분들은 플레이 스토어인가요? 그렇게 돼 있고 예. 그게 이제 두 주력 앱 스토어고 뭐 조그맣게 지금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뭐 T 스토어, LG U 플러스 같은 경우엔 뭐 U 플러스 스토어, KT는 올레마켓 이렇게 각자의 그 앱 장터가 있는데 네. 워낙 이 애플하고 구글이 가지고 있는 게 어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국내 3사, 이통 3사가 하나로 묶어가지고 원스토어를 만들겠다. 이런 지금 방침입니다. 그래서 그 개발자들을 모아서 설명회도 갖고 한다는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수익 배분 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렇게 되면 어떤 토종 앱 장터가 하나 생기는 거가 되겠죠. 그러면 국내 개발자들, 앱을 만드신 분들 입장에서는 굳이 애플이나 구글에 올리지 않고 국내 이 앱 장터에 올리니까 훨씬 더 좀 이 개별 등록이라든가 또 업로드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편할 것 같은데 글쎄요 워낙 이 거대 마켓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네. 이 구글이라든가 이 애플로부터 이 독립 그다음에 독자적인 토종 앱 장터의 육성 이것이 얼마나 효과낼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왜 이 모든 데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타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U+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U+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U+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U+ 가족 무한사랑 클럽. 지금 U+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생생경제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재미있게 경제를 들여다볼 수 있는 코너 있습니다. 경제영화관 그리고 경제신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경제영화관 시간에는 지금 제2의 중동붐 얘기도 나오는데 중동 얘기입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소재로 한 영화 오마르를 통해서 경제학의 이력 효과라는 게 있다는데 이게 뭔지 한번 알아보겠고요. 경제신간에서는 세계 최고의 부자죠. 워렌 버핏이 빌려줘서 빌 게이츠가 읽고 추천을 했다고 해서 유명해진 책입니다. 경영의 모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깜깜한 밤, 아이들은 밤이 무섭습니다.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뜬 눈으로 무섭고 외로운 밤을 버텨내야 합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두렵지 않은 행복한 밤을 선사해주세요. 저소득 아동 야간보호 프로그램 별빛학교에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아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의 안전한 보호 아래 친구들과 함께 뛰어놀고 공부하고 같이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의 행복은 조금씩 자랍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한 발 빠른 경제 뉴스, 한 뼘 깊은 경제 이슈, 한 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표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경제 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경제신간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을 드립니다. 퀴즈입니다. 기업끼리 큰 사업을 주고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자신에게 경쟁력 없는 사업을 상대방에게 넘기고 돈을 받거나 상대방의 다른 사업을 넘겨받는 식입니다.
지난해 말 삼성그룹이 화학 방산 계열사를 1조 9천억 원의 하나그룹에 매각한 것이 최근 사례죠. 영어 단어 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큰 거래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빅딜, 2번 빅뱅, 3번 빅브라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생생경제에서 준비한 경제신간,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생생경제 퀴즈 문제 잘 들으셨나요? 기업들끼리 큰 사업을 주고받는 거래를 뜻하는 말입니다. 삼성그룹이 화학 방산 계열사를 한화그룹에 매각했을 때 신문들이 이렇게 많이 뽑아서 썼는데요. 영어 단어 뜻대로 말한다면 큰 거래라는 뜻의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보기는요. 1번 빅딜, 2번 빅뱅, 3번 빅브라더입니다. 1번 빅딜, 2번 빅뱅, 3번 빅브라더. 정답 아시는 분은요. 우물정의 0945, 샵의 0945로 짧은 문자는 50원이고요.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의 0945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조미덕 기자는 선물을 2개만 얘기를 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릴 책 경영의 모험 보내드리고요. 여기에 밀레의 4대 걸작선, 밀레 모더니즘의 탄생전 관람권 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드리는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멘트 하느라고 숨차네요. 선물 많으니까 샵에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박지은 주부 설거지 클리어, 청소기술 만점. 자, 최고난도 미션인데요. 안아줄 힘이 없네요. 어떡하죠?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가나다라 라바사 자차카타타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그들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단 한 번이라도 전력을 다해 달려본 적 있는가? 겁 없이, 거침없이, 후회 없이. 견고한 바디는 기본, 숨막히는 파워, 강력한 가속력까지. Go Dynamic. All New Tucson 탄생.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윤경의 생생경제.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신간. 네, 금요일마다 만나는 따끈따끈한 경제신간입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책을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워렌 버핏이 읽고서 빌 게이츠 빌려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아직도 안 돌려준 그런 책이죠. 아, 그래요? 회수해야죠. 예. 예. 경영의 모험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요. 네. 이 책이 정말 대단한 책인 것 같습니다. 세계 최고의 투자 전문가 그러면 워렌 버핏을 네. 이야기를 하죠. 이 오마하의 현인이라고 불리는 분이시죠. 그의 절친 빌 게이츠. 그렇습니다. 예. 1991년에 빌 게이츠가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을 찾아가서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경영 관련 서적이 있다면 한 권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그럼 워렌 버핏 주저없이 이 책 경영의 모험을 꼽았습니다. 어떤 책이길래 이렇게 주저없이 뽑았을까요? 예. 예. 또 재밌는 게 2014년 여름에 빌 예. 게이츠가 월스트리트 저널에 내가 읽은 최고의 경영서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칼럼에서 자기가 워렌 버핏에게 빌린 지 20년도 더 지났고 초판이 예. 나온 지 40년도 더 지난 네. 경영의 모험이 내가 지금까지 읽은 책 가운데 최고의 경영서로 남아있다 네. 라고 하면서 이 책을 극찬을 했어요. 근데 2014년 여름에 이 책을 극찬했는데 당시에 이 책이 서점가에 없었습니다. 절판이 돼 있었죠. 네. 그래서 칼럼 이후에 반응이 뜨거워지자 빌 게이츠가 직접 나서서 이 책에
복간을 도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작가가 혹시 살아 있어요? 작가가 존 브룩스란 분인데요. 사망하셨고요. 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직접 찾아가서 네. 결국 그렇게 해서 이 책이 절판된 지 40년 만에 세계 출판 시장에 다시 소개가 됐는데 미국에서도 출간되자마자 난리가 났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뭐 지금 출간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많은 분들이 읽고 추천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게 화제를 모을 수밖에 없는 뒷배경이 있네요. 그렇죠. 내용이 더 중요한 건데 도대체 어떤 내용의 책이길래 이렇게 그 화제를 불러일으키는지 궁금하네요. 무엇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은 이 책이 출간된 지 40년이 더 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도에 나온 거죠? 1969년에 미국에서 처음 출간됐습니다. 네. 이 책은 당시 미국 주간지 뉴요커의 경제 전문 기자였던 존 브룩스가 쓴 책인데요. 당시에 뭐 심층 분석 기사로 이름을 날렸던 기자였다고 그래요. 12개의 기사를 한 권의 책으로 써서 이 책이 만들어졌는데 20세기 초중반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경제 분야의 사건들을 분석하면서 여기에다가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부여했는데요. 당시에 막 급부상했던 기업들 혹은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들, 예를 들어 제록스라든가 GE라든가 포드 자동차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성공과 실패의 이야기를 각각 한 편의 드라마처럼 묘사를 했는데 이러한 기업들의 흥망사를 소개하면서 저자는 경영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경영의 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아무리 탁월한 제품과 서비스, 전략, 생산 계획, 마케팅 방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경영은 사람이 해내는 일이다. 뛰어난 목표를 실현해내는 위대한 인물들과 리더십 그리고 구성원들과의 비전 공유 없이는 성공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경영이란 결국 이상주의자들의 모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슴에 딱 와서 박히네요. 이상주의자들의 모험이다. 책은 어드벤처 속으로 들어가야지 될 것 같은데 책의 내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다양한 에피소드와 사례 분석은 거의 반세기 전에 발생했던 사건들을 다룬 것이라고 하기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게 다가온다. 왜 그럴까? 우선 저자가 다루고 있는 소재가 단순히 철진한 역사 속 사건들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 경영과 조직 관련 장들에 나오는 소재들, 성장, 혁신, 기업가 정신, 소통, 지적재산권 보호 등은 지금도 언론 지면에 자주 등장하는 핵심적 경영 이슈다. 환율과 소득세 같은 거시경제 관련 사안도 지금 우리나라 경제 현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매우 중요한 이슈들이다. 여기서 독자들은 전문 저널리스트로서 존 브룩스라는 작가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저자는 수많은 자료와 인터뷰를 능수능란하게 사용함으로써 사건과 인물들에 대한 각각의 객관성과 개성을 재창조해낸다. 방대한 인터뷰와 세밀한 정황 묘사, 그리고 이를 통해 전체 맥락을 꿰뚫는 그의 통찰력을 보노라면 정말이지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이 책의 내용보다는 책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누가 해주는 얘기를 책의 서문을 우리가 낭독으로 들으셨습니다. 네. 존 브룩스는 같은 기자로서 굉장히 존경스러워지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하루하루 마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맥락이 있고 깊이가 있는 사실 뉴요커가 그런 기사로 유명하기는 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책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 어떤 기업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나요? 이 책이 한 600페이지가 넘거든요. 엄청난 분량의 책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 빌 게이츠가 읽은 내용 가운데 가장 자기가 이 책의 저널리즘의
명예의 전당에 올릴 만한 글이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어요. 알 것 같아요. 예. 네, 모든 그 IT 그런 것들이 태동했던 제록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제록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제록스라고 하는 그야말로 미국 복사기 업체의 등장과 성공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책을 통해 그려내고 있는데 그야말로 완벽한 모험담처럼 들리는데요. 이 제록스라고 하는 회사의 원래 전신은 헬로이드 컴퍼니라고 하는 아주 자그마한 회사였습니다. 1906년에 로체스터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한 회사였는데요. 1938년에 무명의 발명가인 칼슨이 하나의 복사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 내용을 접한 뒤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이 특허권을 따내게 됩니다. 그리고 복사기를 개발해서 20세기 최고의 성공 드라마를 써 내려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복사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제록스라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항상 선두주자가 되면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무려 1968년에 $30짜리 복사기까지 나왔다고 그럽니다. 또 당시에 복사기의 무차별적인 사용을 금지하는 저작권법의 개정 움직임도 일어나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제록스가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요. 주가가 한참 올랐을 때 이제 반토막이 난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때 존 브룩스가 제록스 본사를 찾아가서 CEO와 중역들 그리고 직원들을 인터뷰했는데 그 감동적인 내용이 책에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때 CEO는 뭐라고 했을까요? 예, 이 위기에 처했던 제록스의 CEO가 존 브룩스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했나요? 한참 힘들 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높이 잡고 거의 이루기 힘든 포부를 품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것. 이거 모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모험이죠. 예. 이것들이 대차 대조표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이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당장의 실적보다는 내가 이뤄내야 될 목표와 그걸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것. 끊임없이 길을 내가 제시를 해줘야지만 구성원들이 따라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는 인간들을 함께 일하는 구성원뿐만이 아니고 사회 공헌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사실을 존 브룩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존 브룩스는 당연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이 위기 상황에 처한 기업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중역들의 인터뷰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제록스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랬던 기업 놀라운 회사예요. 정말 머지않아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고요. 저자가 이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리더십이 무엇인지 경영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보여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극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모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조직원들은 절대 따라가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갈 수 있다는 어떤 비전과 과정과 이런 것들을 함께 하고 그리고 서로를 믿는. 맞습니다. 그게 그렇죠. 리더십이 할 일인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요. 사람이 일을 해내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경영이다. 머리가 확 트이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의 모험이라는 게 이 달리 제목을 다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목일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를 들으면 정말 이렇게 해야 되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한 모험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책에 보면 그래서 실패 사례도 함께 소개가 되고 있는데 포드 자동차가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기대했던 에드셀이라고 하는 차가 있었어요. 기억도 안 나네요. 이게 엄청난 실패를 하게 되는데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반면교사로 삼을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1955년에 대호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드는 신형 자동차를 생산하기로 하고 당시의 유행에 어울리게 정말 멋진 차를 설계를 해요. 길고 넓고 낮은 차체에다가 호화로운 크롬 장식을 하고 옵션도 막 마구 집어넣고요. 엔진까지 강력한 걸 준비를 했습니다. 1957년 9월 포드는 역사적인 자동차 모델 A를 만들어낸 이후에 가장 엄청난 대대적인 광고를 하면서 이 에드셀을 선보이게 되는데 실패했군요. 결국 미국 역사상 자동차 역사상 가장 참담한 실패를 기록한 차가 바로 에드셀이 된 것이죠. 그 이유도 사람인가요? 저자는 당시에 에드셀이 실패했던 여러 가지 분석 기사가 정말로 많이 나왔지만 결국 존 브룩스가 포드의 실패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결국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기업 내에 잘못된 의사 결정들이 하나둘씩 끼어들었고 네. 사람들이 과학적인 분석보다 뭔가 좀 여러 가지 잘못된 네.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이러한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 결국 사람들을 네. 잘 관리하는 것이 경영에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이야기이고 누구나 아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예, 그렇군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risposta a tutto. Se voglio fare contento, Totò, ora ti conto una cosa. 네, 경제 영화관 시간인데요. 경제 영화 속에서 경제 이야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를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네, 요즘 외신을 보면 IS, 즉 이슬람 국가에 대한 소식이 많이 나오는데요. 다 흉악한 것들이 나오죠. 네, 중동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중동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화 한 편을 골라봤습니다.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네.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의 영화 오마르입니다. 전 제2의 중동붐 때문에 소개를 해주신 줄 알았는데 IS 때문인가요? 네.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 이중첩자가 되어야 되는 청년 오마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오마르 사람 이름입니다. 네. 팔레스타인 제빵사인데요. 네. 근데 이제 친구 타렉의 여동생인 나디아를 좋아합니다. 네. 이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는 이제 8m 장벽을 오르내려야 하는데 이 팔레스타인에 가면 이 팔레스타인을 가르는 8m 장벽이 있다고 합니다. 오. 그러다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청년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이 많은데요. 예. 그러다가 이제 친구인 타렉과 오마르 그리고 암자드 이 세 명의 친구가 이스라엘 군부대를 습격을 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비밀 경찰에게 오마르가 체포를 당하는데요. 이제 오마르는 친구들을 잡아오는 조건으로 또 풀려납니다. 네. 오마르는 좀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서 나디아와 예쁜 가정을 꾸미고 싶은데 예. 뒤에서 이제 비밀 경찰이 계속 지켜보고 있고요. 또 친구를 잡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쉽게 이제 세상에 적응하기 힘든 그런 내용인데 보다 보면 정말 중동에 만약에 내가 산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네. 여러 가지 참 생각을 많이 해보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팔레스타인 서안 지구를 이스라엘이 이렇게 뚝 갈라놓은 거잖아요. 네. 그 오가는 사람들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 중동 하면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IS가 일단 떠오르게 되고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내가 거기서 태어났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만큼 정말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우리로 치면 옛날 6.25 전쟁 때라든가요. 네. 그다음에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과연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가 있었겠느냐. 네. 그런 생각 안 떠오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럼 영화 감독이 팔레스타인 출신인가요? 네, 재밌는데요. 이 예. 하니 아부 아사드 감독 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 네,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팔레스타인도 이해를 하고 이스라엘도 이해를 하는데요. 네. 재밌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오마르를 이간질시키는 비밀 경찰이 있는데요. 네. 라디입니다. 이 라디가 아내랑 전화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학교에서 아이를 누가 데려오느냐. 일상이군요, 이건. 네. 근데 이제 라디는 지금 오마르를 이제 계속 염탐을 하고 아주 교활하게 그 행동을 하는데 예. 전화를 할 때는 내가 지금 바쁘니까 오늘 내가 애를 못 데려간다. 아내 보고 아내가 데려가라.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네. 어머니 저 지금 바쁜데 좀 데려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야기가 두 가지 면을 네. 가지고 있는 거네요. 네, 예.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인들도 이제 이런 일상이 있는데 이 분쟁이라는 상황이 이스라엘과 함께 팔레스타인 이제 두 민족 간에 정상적이지 못한 삶을
하도록 한다. 뭐 이런 게 또 느껴집니다. 그럼 오늘 여기서 볼 경제 이야기는 부부간에 다 일을 할 때 네. 누가 애를 데리고 올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아닙니다. 뭔가요? 이 오마르가 이제 감옥에서 출소를 하지만 네. 이미 이제 자신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있는데요. 예. 이 주변에서는 이제 보나마나 쟤는 배신자일 거다. 그러게요. 다 네. 지금 이간질을 시켜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가 먼저 나온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 타렉과 암자드와의 관계도 예전같이 갔는데요. 네. 이제 서로에 대한 이제 불편한 감정 또 의심이 쌓였습니다. 이렇게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어떤 물질의 성질이 변한 뒤에 그 변화의 원인이 제거됐음에도 이제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지 않는 현상. 네. 이 물리학에서 이력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세부치에 자기장을 가해서 자성을 띠도록 한 다음에 이 자기장을 제거를 해도 세부치는 여전히 이제 자석의 성질을 띠는 건데 예. 요게 요즘 경제학에 많이 좀 차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적용이 되죠? 1970년대 오일 쇼크로 이제 유럽의 실업률이 8%까지 치솟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뒤에 오일 쇼크가 끝나고 이제 기름값이 정상화되는데 경기가 회복된 1980년대에도 실업률은 계속 10%대를 유지를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대단히 이제 좀 당황을 합니다. 호황이 오면 실업률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한 번 높아진 실업률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까 분석을 해봤더니 실업자들이 장기간 시도 상태에 빠지면서 기술력이 결국은 시대에 좀 뒤떨어지는 것 아니냐. 기술이 그 사이에 재빨리 발전을 해서 이제 경기가 호황이 되더라도 이미 실직한 사람들이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예. 이렇게 또 분석을 했고요. 네. 이제 또 하나는 이렇게 경기 교황의 효과. 예. 기존 취업자들이 높은 임금을 받으면서 이미 실직된 사람들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뭐 이렇게 분석도 했는데 어쨌든 경기가 나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틀렸기 때문에 대단히 네.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력 효과라는 단어가 그때부터 많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밖에는 또 어떤 걸 경제학에 적용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환율과 국제 수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력 효과가 있는데요. 네. 1985년 그 플라잡이라고 있었죠. 네. 미국이 너무 적자가 심하니까 엔화랑 그리고 마르크화의 가치를 이제 절상시켜 가지고 이득을 보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막상 이렇게 해봤더니 달러 가치는 떨어졌죠. 예, 달러 가치 떨어지고 예. 수출이 많이 늘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해소될 줄 알았는데 해소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 이미 미국은 이제 품질 경쟁력을 잃고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상품 수지 외에도 단순히 이제 돈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최근의 사례로 좀 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네, 최근에 그 최경환 부총리가 그런 얘기 한번 했었죠. 우리 경제에 이력 효과가 생기면 안 된다. 즉, 그 낮은 경제 성장이 몇 년간 계속되면, 나중에 다시 이제 그 경제 성장을 회복하기 힘들다. 네. 지금같이 이제 경제 성장이 낮았을 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이제 제거가 되더라도, 심지어 경기 부양을 하더라도 원래의 이제 경제 성장률을 갖기 힘들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가계와 기업 등이 너무 오랫동안 네. 저성장에 시달리다 보면 확신을 잃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요즘 최근에 많이 나온 이제 이력 효과인데, 그러면서 이제 1990년대 일본의 사례를 그때 최 부총리가 들기도 했습니다. 네. 1990년대 일본의 잠재 성장률 3% 정도는 됐었는데, 잃어버린 10년을 겪다 보니까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요. 이제는 그 뒤에 이제 각종 부양책을 써넣어도 결국 성장률이 오르지 않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진짜 디플레이션으로 가더라. 이런 얘기인데, 뭐 최근에 우리 경제에 이르면 디플레이션을 갈 수 있다라고 말했던 그 이면에도 사실 이력 효과, 요거를 염두에 두고 많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경제학에서 보면은 은근히 이렇게 과학 쪽에서 그 원리를 차용해서 설명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이게 사실 경제학이 사람의 행동을 분석한 건데 네. 이게 수학이나 그 과학이 먼저 나오죠. 나오고 이제 그걸 갖다가 네. 해석 이제 설명을 하면서 차용되다 보니까 물리학, 과학, 뭐 수학 용어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게 탄력성이라는 단어 있죠. 네. 이 원래 이제 탄력성이란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이게 얼마나 잘 반응을 하느냐, 얼마나 잘 늘어나느냐, 네. 이게 탄력성인데 이게 원래 이제 물리량을 재기 위한 물리학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학으로 오면서 가격 탄력성, 무슨 노동 탄력성 이런 단어로 바뀌게 되죠. 수요에 대한 가격 탄력성, 즉 가격에 따라서 수요가 얼마나 달라지느냐, 또 노동 탄력성, 임금에 따라서 이 노동 수요가 또 얼마나 달라지느냐, 예. 이렇게 이제 또 탄력성을 이제 그 경제학에서 또 쓰기도 하는데 이런 단어들이 은근히 보면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탄력성, 임금과 노동 간의 어떤 탄력성을 얘기하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네요. 예,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 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청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세월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타고 또 타고 페브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요. 상쾌한 드라이브 페브리즈 차량용과 함께 페브리즈 차량용.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 금요일이고 생생경제 퀴즈 있었는데 잘 들으셨나요?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문제는 기업들끼리 큰 사업을 주고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삼성이 화학 방산 계열사를 굉장히 큰 돈에 1조 9천억 원의 하나그룹에 매각한 것도 최근에 이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보기 드릴게요. 1번 빅딜, 2번 빅뱅, 3번 빅브라더입니다. 정답은 오늘 방송이 끝나는 오후 5시까지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우물정이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빅 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요. 오늘 경제신간에서 소개를 해드린 책 경영의 모험이 있고요. 또 생생경제에서 따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밀레 전시 티켓 그리고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에 0945 문자 많이들 보내주셨는데요. 0430님 제가 보낸 문자랑 김윤경님이 가지고 계신 선물이랑 이것 하시죠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안 갖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갖고 있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되시면은요. 1번 빅딜, 2번 빅뱅, 3번 빅브라더입니다. 잠시 후 3, 4부 금요기획에서는 부동자금 800조 시대 투자처는 어디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뉴스 듣고 돌아오겠습니다.